다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김부겸 예비후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예, 뒷부분만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김문수 예비후보께서 네네. 발목을 잡는 정당의 후보한테 내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발목 잡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편이죠, 예. 예. 대구에서 지금 두 차례 낙선하셔서 이제 3세판을 외치고 계십니다. 대구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제 개인에 대해서 한두 번 떨어뜨리셨으니까, 이 친구가 조금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긴 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예. 그만큼 대구의 경제적 사정,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 등등이 절박하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해서 역대 대통령도 많이 배출하고 그랬지만 대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선가 자신들이 이런 답답한 사정을 한번 표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4년 전만 해도 선거운동 하실 때 명함 찍히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지만 하나는 이제 저하고는 좀 친해지셨잖아요. 예. 한 4년 같이 이웃에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만큼 점점 지방 도시들이 어렵고 특히 대구가 예. 4년 동안 점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더 악화됐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0년지기 김문수 예비후보와 경쟁 구도에 있으면서 좀 어떤 감정인지도 궁금한데요. 또 어쨌거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몇 차례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도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예. 지금 현재 수치라는 거는 저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예. 격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수치 자체는 크게 신뢰할 게 못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 정당 지지도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선거 막바지가 가면 또 정당 대결 구도가 복원이 되는 게 총선의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고 다만 그만큼 현재 대구 시민들이 저한테 대해서 그렇게 지지한다라고 여론조사에 답변하실 만큼 예. 그만큼 절박하고 답답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절박하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이제 표심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영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지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데선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워낙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선거에 관해서는 신화가 있는 분이니까 네. 특히 또 대구 시민들이 자신들이 대출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사리 대통령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혹은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만큼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잘 되길 바라는 네. 그런 간절한 심정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단순한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니까 지금 경제라든가 남북관계 안보 등등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예. 여기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예. 선거 개입이라고 오해받을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그 햇볕 정책 전도사를 불렸던 정동영 전 장관이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의 책임이죠. 예. 분명히 핵과 미사일로는 결국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북한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예. 이렇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북한에서 무슨 북한 지도층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여야 없이 전부 다 여기서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도 여러 고민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국제사회하고 여러 가지 맞춰보고. 예. 그래서 대통령의 고민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처리할 길이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든가 미국 등 국제사회하고 조금 발맞추기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행동한 게 아니냐. 예. 또 어제 보니까 그 입주업체들한테는 이건 사형선고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분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체던데 그런 대책 같은 건 아직까지 보니까 정부가 통일부가 확실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경 대 강경으로만 가면 한반도 전역에는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 조금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김 전 지사께 드린 질문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사드 배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사드에 대해서 이제 좀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워낙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이다부터 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때문에 배치해야 되겠다면 예. 어떤 효과와 어떤 서로 부담이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우선 거쳐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 하는 또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또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너무 언론들이 성급하게 벌써 적지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전 너무 앞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